대치동 학원에서 다니는 게 다른 친구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거랑 정시 준비할 땐 모의고사 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객관적인 나의 위치를 확인할 네. 수 있어서 좋다는 거. 네, 성적을 받으면은 네.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위권에 머물고 싶어하는 친구는 없잖아요. 뭐 단점 같은 것도 단점은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진도를 좀 나가야 되니까 그쵸. 이제 1-괄호2 말이 많아져서 저도 말 되게 좋아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재밌네요. 네. 재밌어요. 네. 약속 시간이 혹시 저 알겠습니다. 네. 학원을 네. 어렸을 때부터 계속 대치동을 다녔었고, 대치동을 다니는 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습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제가 그 PI를 다니고, 그리고 수학은 그 소마랑 다함을 다 수학도 영어도 다 잘하고 좋아했네요. 그냥 사실 그게 트렌드니까 따라갔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재미없으면 못 다녀요. 그땐 제가 즐거운지는 몰랐겠지만 그냥 하라고 해서 했겠죠, 저도. 착한 학생. 그쵸. 네. 눈치 보는 척. 네, 그렇게 계속 네. 다니고 네. 해서, 그리고 영재고도 사실 계속 그 준비도 대치동에서 했으니까 수학을 미래탐구에서 했었고 과학을 다원에서 했었어요. 아, 다원에서. 사실 근데 제가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가지고 그 인천 영재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 그게 급이 안 됐던 거죠, 제가. 그 서울 영재고 같은 걸 준비할 급이. 그래서 인천 영재고 준비를 하면서 그냥 거기 선생님들 여러 분 계셔가지고, 네, 분야별로 이렇게 과학 배우고, 네. 그리고 거기서 계속 모의고사도 보고 시험도 보고. 사실 제가 3차를 갔었어요, 인천 영재고를. 네. 그래서 면접 준비랑 그런 것도 계속 쭉 했었거든요. 그랬구나. 예. 물론 3차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성격이 긍정적인 게 아주 유연하게 만들어서 내가 살아갈 길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네, 긍정적인 것도 있고, 제가 사실 되게 즐기는 편이에요, 뭐든. 공부를, 제 고등학교 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사실 피할 수 없잖아요, 공부가.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즐기자,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서. 철학적입니다. 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네, 맞아요. 고등학교 때 제 모토였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냥 사실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해야 되잖아요. 피할 수 없는데 네. 어쩔 거예요. 그쵸. 그죠? 뭐 이걸 네. 하기 싫다고 등 돌리면은 나만 손해죠.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엄청 뼈저리게 느꼈던 것도 있고, 혼자 그런 입장이라서 되게 즐겁게 공부했어요, 저는. 즐겁게. 네. 그러면은 대치동의 사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뭔가 이 도와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생각을 하겠네요. 네, 근데 이제 그 맞는 선생님이랑 맞는 커리큘럼을 따라야 되고, 네. 뭐 영재고 준비든 고등학교 때 시험 준비든, 제가 내신은 대치동을 많이 안 가긴 했지만 학교 근처로. 근데 학교 근처랑 네, 그런 1대1 같은 걸 많이 했어가지고 내신 네. 때, 그리고 혼자 공부를 많이 했어서. 아, 내신을.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떤 공부든 간에 그런 커리큘럼이나 선생님이 저한테 딱 맞아야지 도움이 되지, 안 맞으면 정말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독이 되는 것 같아서. 사실 대치동 학원에서 다니는 게, 사실 전 장점으로는 다른 친구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거랑 그 정시 준비할 땐 모의고사 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게 저는 네.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점에서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을 볼 수 있고 정시 준비할 때 시스템을 갖춰놨다는 게 결국 객관적인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다는 거. 네, 그쵸. 있는 거죠. 혼자 네. 공부할 때는 사실 혼자 책 풀면은 잘 풀잖아요. 네. 그리고 모르겠는 거 몇 개 풀면은 이 정도면 괜찮은데 싶은데, 이제 학원 모의고사를 보면 네. 이러면은 사실 되게 충격을 많이 받거든요. 상대적인 위치가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게 성적을 받으면은 네.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 하위권에 머물고 싶어하는 친구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올리겠다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서 공부를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성적이 나오고 네. 이렇게 등수를 보면은 되게 싫고, 왜 등수를 왜 나와? 이걸 왜 주지? 이걸 생각을 하긴 해도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고. 이 부분이 대치동 학원 시스템의 가장 긍정적인 효용인 거네요.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네. 그리고 하나의 과목에서도 선생님이 많으시고
분야도 다 다르시고 하니까 그런 선택을 많이 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대형강인지 아니면 소형강인지 그런 것도 다 정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대치동 사교육의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네. 원하는 게 이 중 하나는 있겠다, 이런 느낌.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그렇죠. 뭐 단점 같은 것도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단점은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안 맞으면은 정말 시간 낭비가 큰 것도 있고, 대치동이라는 문화 자체가 안 네. 맞으면. 예. 네,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어떤 선생님의 커리큘럼이 안 맞는데 그거를 억지로 끌고 나가면 그게 최악이라고 생각을 네. 하기도 해서, 그때는 빨리 소통을 해야 된다. 네, 그때 빨리 부모님과. 바꾸거나 좀 네. 맞는 길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안 바꾸면은 그게 단점이 되는 거고, 그리고 대치동에서 저는 제가 느끼진 못했지만 그 등수를 내는 게 아까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자신의 위치를 보면서 이게 회의감이 들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있겠죠. 저도 네. 많이 느끼긴 했고, 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이게 잘하는 친구들보다 잘하는 거는 항상 있으니까요. 어렵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서 포기를 하게 된 경우가 가끔씩 생기는데, 네. 포기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런 환경이 네. 자연스럽게 조성이 되는 게, 경쟁 구도가. 그러니까 맞지 않는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서 막 네. 숨이 턱턱 막히는 이 환경이 네. 장점이자 단점이네요, 사실. 그쵸. 그게. 그래서 양면이네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태도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포기를 안 하는 거가 습관이 돼 있었어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회의감도 들고 아무리 해도 성적이 안 올라도 그냥 했었던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싫어서 대치동을 그냥 안 가고 동네 학원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네.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입장인데, 근데 정해지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에게 맞는 네, 걸 빨리 자신에게 찾는 게 맞는 제일 걸. 중요하다.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슬럼프나 뭐 왜 피할 수 없는 어려움 같은 거, 아니면 오래 지속되는 어려움, 역경, 이거는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사실 슬럼프는 제가 없었고요. 그 긍정의 힘이네요. 긍정의 힘이기도 네. 하고, 그냥 사실 슬럼프가 아무리 해도 오르지 않아서 좀 이렇게 힘들어지고 네. 몸도 힘들어지고 하면서 생기는 거잖아요. 저는 너무 즐겁게 학교에서 저는 스트레스를 계속 풀고 저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계속 찾아 나갔어가지고 슬럼프가 딱히 없었어요. 학교에서 풀었다는 건 비교과가 그만큼 활동적이었고 그 네. 결과물을 챙길 수 있어서 네, 그런 것도 크지 않았다는 그렇고, 거. 친구들이랑 같이 체육 시간에 놀기도 하고, 체육 시간에 네, 아니면 그냥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쉬는 시간 때 떠들기도 하고. 그런 걸로 이 뭉쳤던 스트레스가 다 충분히 해소가 됐던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스트레스 푸는 거에 대해서는 네. 제가 노래 듣는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혼자 노래 듣는 거로 스트레스를 많이 풀고, 그리고 엄청 걸었어요, 제가. 밤에 이제 답답하면은 나가서 30분씩 이렇게 아파트 엄청 돌고, 그렇게 해서 사실 체력도 유지가 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노래 들으면서 네. 이렇게 걸어 다니면은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더라고요. 잊혀져요. 그게. 잊혀지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좀 꿍꿍이가 좀 있었다면 네. 조금 이렇게 풀어주는 느낌이 있었죠. 굉장히 이 파워풀한 무기네요. 저는 그게 엄청 도움이 많이 됐어서. 네. 근데 지금도 사실 답답하면 계속 걷고, 걷고. 밤에 이렇게 혼자 걷고, 혼자 좀 힘든 일이 있으면 노래 듣고.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큰 스트레스가 많지 않았다는 거고, 많지 않았죠. 자잘자잘하게 생기는 것들은 친구들과 놀면서 그리고, 해소를 하고 학교 생활 재밌게 하고. 네. 너무 정답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근데 물론 저도 이거를 계속 찾아 나가려고 노력을 했었어서. 네. 네, 그래서 스트레스 푸는 게 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제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네. 다 놔버리고 싶고 이런 게 많이 생기니까, 그때그때 빨리빨리. 네,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공부하다가 쉬는 게 약간 같이 공부랑 섞여서 쉬는 것도 아니고 공부도 아니고 이걸 끌고 나가면은 효율이 되게 떨어져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쉴 땐 딱 쉬고, 그래서 쉬는 시간에는 진짜 최대한 즐기고, 정말 왜 저래 싶을 정도로 놀고, 그냥.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사실 친구들이 공부를 얘가 왜 잘해?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쉴 때는 확 쉬고, 네. 그 대신 공부할 때는 완전 말 걸어도 못 듣는 정도로 그냥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고.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대입 성공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 3가지 요인을 꼽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네. 드리고 있는 건데 그냥 즐기는 게 제일 컸던 것 같고, 그러니까 즐기게 되면서 사실 포기도 안 하게 된 것도 있고 힘들었을 때 그걸 넘어가게 된 것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뭔가를 할 때 최대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네. 그러니까 제일 큰 요인이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소통을 많이 한 거. 그래서 꼭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선생님이랑도 전 되게 친하게 지내는 걸 좋아해서, 학교 선생님이요. 네. 물론 학원 선생님이랑은 그렇게 소통이 많이 할 기회는 없긴 해요, 사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랑 이게 힘들다 아니면 찾아가서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학교 선생님이랑 그런 시도를 해보신 거예요? 네, 제가 제 학교 담임 선생님들께서 너무 좋으셨던 분들이셔가지고 세 분, 그 1, 2, 3학년 담임 선생님 다, 네,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생님 복이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석환군하고만 특별히 관계가 좋았던 게 아니라 모두가 좋아하는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거는 이제 모두가 좋아하는 선생님도 계셨고, 네. 아니면 그냥 좋아하시는, 모두가 이렇게 다 좋아하는 선생님이라도 제가 좀 더 이렇게 가깝게 지내서. 가깝게 지내서, 그러니까 가서 뭐 농담도 던지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뭐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물어보기도 하고. 그게 그래요? 될 정도로 선생님이 너무 편하게 해주셨던 것도 있었고, 네. 저한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그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좀 많이 얘기를 많이 듣고, 네. 소통도 많이 하고. 근데 힘들었을 때 학교 선생님 찾아가서 얘기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많이는 되죠, 못할 것 같은데. 그게 저희 선생님이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재고등학교 네네. 선생님이시죠? 네. 배재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네. 다 되게 좋으시고, 네. 그리고 다 한 명 한 명 되게 잘 챙겨주세요. 물론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러시진 않아도. 네. 그리고 안 그러신 선생님도 제가 먼저 다가가면 안 그럴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먼저 소통을 하고 먼저 선생님하고 뭐 좀 친분을 쌓으면은 사실 수시를 챙기려면 최고잖아요. 그게 생기부 채우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니긴 하지만. 알죠. 예, 그쵸. 예. 관계가 먼저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긍정의 파급 효과가 생기는 거지. 그쵸. 목적지향적으로 가면은 선생님들도 그건 절대 다 안 되죠. 인간관계인데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인간관계 측면에서도 그렇고, 네. 그냥 선생님들이랑 계속 소통을 하고, 그리고 그 스승의 날 같을 때도 계속 이렇게 찾아뵙고 축하드린다 이런 것도 하고. 네, 그게 꼭 담임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네. 저한테 많이 도와주신 선생님께는 꼭 지금도 스승의 날 때 연락을 드리거든요. 너무 싹싹한데요. 제가 먼저 이렇게 친분이 쌓이면은 네. 먼저 이렇게 우러나서. 네, 하는 네.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 진심으로 감사했던 선생님들도 네.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진짜 너무 감사했다 이러면서. 네. 그 초등학교 때 선생님, 아직도 과학과 만나세요? 학교 처음에 네네. 해주셨던 그 선생님은 네. 제가 초등학교 놀러 가거나 하면은 꼭 찾아뵈서 그렇구나. 애들한테 예. 좋은 선생님이다 이러면서 꼭 선생님이랑 친해져라 막 이러면서 얘기도 하고. 네, 그렇게 관계를 여러모로 잘, 소통과 네. 관계, 예, 친구들이랑도 즐기는 거. 그렇고 선생님도 친구, 그렇고 네. 그런 것도 되게 사실 공부에 도움이 됐다기보단 공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또 공부에 방해가 안 돼. 안 될 수 있게. 감정 소모 없게. 맞아요. 하나 더 있어요? 공부적인 측면에는 제가 이제 공부법을 찾아가려고 했으니까 네. 저만의 공부법을 만들어가는 게 제일 큰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했던 공부법이 최고는 아니더라도 네. 저한테 맞았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결과가 좋든 나쁘든 간에 이렇게 잘 나왔으니까, 내가 만족하는 결과. 내가 만족하는 네. 결과가 됐으니까 그게 저는 제일 3가지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해요. 즐기는 거, 그다음에 주변 관계와 소통, 네. 그다음에 나만의 학습법. 네. 사실 좀 이상적이기도 하고 아니, 너무 말로는 훌륭한데요? 좋은 건데 근데 제가 스스로 계속 하려고 해서 네. 찾아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 학습법에 대한 얘기는 지금 쭉 얘기를 해 주신 게 맞는데 네. 이렇게 3가지 요소에서 나만의 학습법이라고 따로 뽑았으니 한번 정리해서 나만의 학습법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크게 얘기해서는 이제 네. 단권화이고, 네. 아니면 단권화에서도 사실 단권화 비법이 있긴 하잖아요. 막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네. 게 막 있긴 한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나만의 노트를 만들어서 네. 모르는 거를 다 써놓고 그리고 문제도 이제 오답 노트 같은 것도 같이 넣어놔서 계속 보고 네. 그냥 모든 거를 다 한 권에 이렇게 때려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정리를 하고 물론 과목마다 다 달랐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국어나 과학 같은 거는 단권화를 해서 계속 볼 수 있게 했었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기를 위주로 하는데 내용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툭 치면은 그게 다 지식이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네, 지금까지도 그때 암기했던 게 이해가 남아 있는 것도 있고 네. 네. 뭐 그런 것도 도움이 되게 되고 네. 그리고 문제 풀 때도 도움이 되고 문제 풀 때도 도움이 네. 되고. 네. 그래서 암기인데 이해를 기반으로 한 암기가 네. 제일 큰 것도 있고 네. 영어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수학은 이제 공부를 할 때 문제풀이의 방법을 최대한 다양하게 하고 다양하게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고3 때 과외했던 선생님께서는 되게 정석적인 네. 방법으로 했는데 전 그게 되게 답답하고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풀이를 다 쓰고 좀 암산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던 건데 그렇게 아래로 이렇게 빼곡히 내려가는 풀이법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근데 전 그걸 되게 못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배우면서 이렇게 깔끔히 정리하다 보면 문제가 잘 풀리고 그걸 알게 돼서 그런 풀이법의 변화를 많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학은. 오히려 변화를 많이 줘라. 네, 그래서 내 풀이가 최고가 아니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서 네. 이제 다른 선생님들의 풀이를 적용을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적용을 했을 때 그게 그냥 체화가 돼서 그 중간 타협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풀이 방법에 네, 있어서도 풀이 방법에 있을 때 타협점을 찾아서 아까 선생님하고의 네. 방법이 달라서 가운데서 만났던 네네. 것처럼 사실 그게 정말 수학 모의고사 풀 때 많이 도움이 돼서 지금까지도 그건 계속 도움이 되거든요. 그 만났던 타협점선의 풀이법들이요? 네. 그래서 수학 문제를 지금 풀 때도 그냥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원래 풀었었는데 그렇게 수학 푸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면서 이렇게 깔끔히 정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문제를 이제 좀 단락별로 나눠서 네.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시각화를 해서 수학을. 문제를 풀면서 네. 풀이 방법을 단락화해서. 네네. 네. 사실 고3 수학 문제가 스텝이 여러 개잖아요. 네. 어려운 문제는 한 스텝이 3개까지도 가고 네. 그 과정을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그냥 이렇게 막 쓰면은 안 보여요, 그게. 그래서 이걸 써야 되는데 이게 어디 있었지? 이런 것도 생기고 그래서 또 다시 계산하고 막 이런 경우도 생겨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여러 단계로 그냥 이렇게 짜잘짜잘한 것도 다 써놓고 네. 그러면은 아무리 필요 없는 것도 다 써놓으면은 네. 이게 도움이 네. 되더라고요, 문제 풀 때. 그래서 수학은 그런 식으로 전 공부를 해서 네. 되게 크게 성장을 해서 수학적으로는 네, 그게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네. 다른 과목은 이제 암기를 하거나 할 때 그 베이스가 단권화가 돼서 네. 그걸 계속 채워나가고 나만 봤을 때 알 수 있는 노트를 만들면은 저한테는 그게 되게 좋았고 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학습법이라는 게요. 네. 지금 중고등학교 학습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계속 살면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인 거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터득했다는 건 앞으로 내가 당면하게 될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결점에 도달할 수 있는 훈련을 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게 단권화를 하고 암기를 하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하고 이게 그 고등학교 공부에서도 물론 중요한데 지금 대학교 올라와서 저희 과가 특히 외울 게 네. 물론 다른 과도 외울 게 되게 많지만 저희는 한문을 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문이랑 그런 한의학 관련된 완전 새로운 그쵸. 거를 배우면서 네. 그걸 최대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그걸 이렇게 실생활에 적용을 해 나가려고 하면은 네. 그리고 또 그걸 다 정리해서 나만의 종이를 만들고 네. 그걸 계속 하면은 네, 지금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앞으로 뭐든 다 도움이 될 것 같아요.